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여성의 지지율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어떤 분도 이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2030 여성들은 왜 이렇게 많이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는가가 굉장히 궁금하시대요. 원래 여성들은 몇 년 전부터 보수를 극혐해왔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극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로 하는 그냥 거죠. 이어지는 하는 거다.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보수화가 아니라 진짜 20대, 30대 현상은 저는 언제나 2030 여성들의 보수 극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수 놓지 않고 20대 남성이 보수화됐다고 보는 거는 뭐 양쪽 입장에서 서로 편의에 따른 입장을 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 거는 슬쩍 말하는 거고 보수 입장에서는 되게 약간 그렇게 말하는 건 되게 찌질한 짓이죠. 굉장히 찌질한 발언이죠. 이게 본인들 지지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아주 약간의 사람들이 아주 약간 일시적으로 표를 찍은 거 가지고 우리 편이 이렇게 많아요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냥 찌질하다. 허장 성세라고 보기에도 많이 좀 학급이죠. 근데 이게 보수 여성은 원래부터 그 여성들은 이게 지지하지 않았는데 따지고 보면은 네. 가장 큰 거는 일단 보수가 너무 구체제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책에서도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민주당의 포스타입은 5년 전 버전으로 50대 중반의 기업체 임원 한 상무 정도 되겠죠. 네. 부장 고참 부장. 네. 그렇게 뭐 가질 거 다 가지고 교육 잘 받고 그런데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면서 본인 자식도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나는 진보적이라고 하니까 싫은 거고. 근데 60대 그렇다고 그러면은 50대 부장이 싫다고 60대 중반 이후에 어디 CEO나 어디 건물주를 찍을 거냐. 60대 건물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60대 건물주를 찍을 거냐. 예.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네요. 불가능한 문제죠. 네, 네. 일단은 그게 문제인 거고. 두 번째 여성의 입장에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성의 교육기회 증가입니다. 교육기회가 예, 증가된 것이 원인이다. 교육기회가 굉장히 고등교육기회가 늘어났는데, 특히 이제 이건 자원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등교육에서 여성들에 대한 예전보다 훨씬 자원을 많이 받죠. 그래서 교육기회는 늘어나는데 정작 취업 시장에서는 계속 열등한 존재인 열세에 있고 차별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중상위층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첫 번째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를 찾게 되겠죠. 네, 이게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당수 여성들이 노동시장 지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좋지 않다. 예,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임금도 낮습니다. 근데 결국 이건 계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성이 좀 더 남성보다 경제적 지위가 낮고 그렇다고 결혼도 요즘 옛날처럼 많이 안 하는데 결혼을 하면 이제 4인 가구도 편제가 되니까 가족 단위 투표자가 되지만은 결혼 안 하면은 그렇지. 독립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게다가 자산도 낮아요. 그 상당 부분은 이주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셔야 될 게 유일하게 전국의 시도 중에 20대 성비가 여초인 지역은 서울밖에 없습니다. 다 그때쯤 성비가 110 좀 못 되는데 지금의 20대 성비가 110 졌는데 그것도 네. 엄청난 남초구죠. 그렇죠. 그래도 지방에서 여성들이 지방에는 머물지 않고 다 지방을 도망쳐요. 그래서 경남, 경북, 울산은 성비가 여성 100명에 남성 130입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의 남초 사회고 그 정도면 커뮤니티가 붕괴되거든요. 그러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좀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네, 네. 서울의 여초란 이야기는 다들 올라와서 어디선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금 맞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다 원룸 살죠. 네, 맞아요, 원룸 맞아요. 살죠. 가령 영등포구 표심이 정말 이번 선거에서 극과구도 갈려가지고 영등포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영등포구, 네. 여의도동은 압도적으로 보수에 몰려 있고 그렇지. 신길도 많이 보수가 돼. 신길 뉴타운 지역도. 네. 그런데 개혁신당하고 민노당 지지율 이 양쪽이 높은 것들이 다들 다 어디 영등시장역, 영등포 구청역 인근의 다가구 다세대 원룸촌입니다. 이게 보면은 민노당 지지하는 20대 여성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민노당을 그나마 5% 이상 지지한 성연령 20대 여성밖에 없는데 5.9% 지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계급적으로 낮으면은 결국은 보수를 안 찍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음. 만일 이야기 안 놓치는 부분인데 네. 꽤 크죠. 실제로 보수 정당에서 선거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 원룸 많은 지역만 보면 깝깝해 하세요. 음. 젊은 애들 1인 가구는 나를 지지하지 않을 건데. 아, 저 비슷한 얘기를 누구한테 예. 들었냐면 우리 그 한문경 위원장님 우리 마포 아, 예, 있잖아요. 예. 거기가 되게 힘든 지역구인 이유가 요 얘기 똑같이 근데 하셨어요. 특히 여기서 음. 1인 가구, 여성 가구가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마포가. 맞아요. 얘기하셨어요. 그럼 네. 그동안 이렇게 우리도 국힘에서 여의도 연구원인을 통해서 네. 분석하고 이랬을 건데, 그 우리 취약한 여성 20, 30대 여성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없죠. 없었어요? 없다. 없죠. 그러니까. 남성 보수에 올라타려고만 했죠. 그 보시면은 2000년대 아, 이거 보면은 포인트다. 폭식투쟁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나오는 20대 청년 남성 정책이란 건 난 유다이트 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는 이제 그렇구나. 보수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용화대 가 있는 분들 청년 행정관들 보세요 한번. 한결같이 유다이트예요. 여성들도 유다이트입니다. 여성 행정관들 몇몇 있잖아요. 네. 뭐 정부 부처나 한결같이 유다이트고 아예 극우예요. 강기훈 선임 행정관이 대표적이죠. 뭐 그래도 튀니까 제가 이 부분 실명 고려해도 되니까 말을 하는 건데 네네. 강기훈 선임 행정관 예전에는 자유의 새벽당이라고 아예 극우 정당 만들었던 전력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의 대통령 오른팔처럼 이제 전행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저는 청년 여성 친화적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 이제 보수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당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불만을 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경제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인데 이 맞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탈이 일어나는 거는 정확히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뭐 고소득 저자산 계층이 아니라 고소득 고자산 계층. 그러니까 강남 상구는 몰라도 마포 용산 성동에서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거나 뭐 갭 투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당이니까 나를 대변해주지 않으니까 이탈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다 국힘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왜 국힘은 안 가냐? 국힘 정책 보면 윤석열 정부 정책 중에서 보면은 그게 세 가지죠. 하나는 땅 부자, 더 부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땅 부자. 네. 아파트도 아니에요. 땅 부자. 두 번째, 아주 뉴라이트 정책들, 이념투쟁. 세 번째가 아주 잔잔바리 생활형 정책. 잔잔말의 생활형 정책? 무슨 이상한 통신비, 생활비 이런 아주 마이크로한 아, 굵직한 정책보다는 그냥 그건 뭐냐 전형적으로 나는 부자 정당이구나 이념 정당인데 너희들한테 이 정도 개평은 떼줄 수 있어 정도잖아요. 그런 그거. 메시지로 예, 받을 딱 수 그 있구나. 종합 세 개 결합해서 보면은 근데 되게 잔잔바리거든요. 그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실익도 없고 뭐 아무도 찍지 않죠. 예. 그러면 2030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정책 같은 거 좀 아이디어 있으세요? 어떤 게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거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안을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국힘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국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데 왜 국힘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노력 안 하는 당으로 이렇게 낙인처럼 찍혀 있을까요? 정책이 안 하니까. 아, 정책이 없으니까. 아니 정책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레코드가 있죠. 레코드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국힘이 사회적 약자 정당으로 낙인이 박근혜 정부 때 시절만 해도 안 찍었어요. 그렇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이 정도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선거에서 이겼던 건데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다 이념투쟁이고 윤석열 정부에 그래서 우야됐던 집권했는데 윤석열 집권할 수 있었던 거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 전셋값이 그 2022년 초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주택하고. 네네. 그러면서 2022년 6월 지선 결과 보시면은 경기도 신도시 상당수가 다 빨간등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지선 때 그랬죠. 신도시에 살 정도의 30대, 40대의
그냥 신도시사는 월급쟁이들 네, 네. 그 정도 되는 계층들 서울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죠. 음. 그 사람들이 이제 대거 이제 화가 난 거죠. 민주당에 음. 대해서. 그래서 이탈했는데 그 뒤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한 게 없어요. 이게 GTX 뚫린다고 했는데 GTX에서 이득 보는 거는 땅 부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금 한 가지 더 예. 궁금한 거는 네,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지고 메시지를 낸다든지 그런 것이 좀 우리 민주당보다는 많이 부족합니까? 이게 아예 없죠. 아예 아예 없어요. 없고 근데 저도 들어본 적은 아,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없고 그죠? 네. 일단은 없고 첫째 없고요. 음. 두 번째도 이거는 인적인 문제인 건데 인적인 문제다. 인적인 문제로 지금 남아 있는 분 중에서 영남권의 토나 지주 아들 아닌 사람 누가 있나요? 여기서 예. 또 TK가 또 아니 근데 음. 이거는 수도권은 마찬가지예요. 어? 되게 저는 국민의힘 혁신한다고 하는데 본질이 놓치는데 네. 국민의힘 보면은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이세비율 높잖아요. 음. 지금 열심히 공감합니다. 운동하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한 80년대생들부터 해가지고 다 보면 2세, 3세들이에요.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 지구당에 일하는 분, 지역에 일하는 분들, 아버지도 정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정치에 그냥 누구도 세습과 이야기하지 않는데 네네. 민심 내부에서는. 네, 네.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아니 다들 돈 많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데리고 정치한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돈 많으신 분들은 정치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첫 번째. 두 번째, 돈 많은 사람들만 나오는 정당은 아무도 안 찍죠. 그러니까 전 국민의 그 중위소득이 이게 예전엔 300이었는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이 이제는 원래 한 400 정도로 올라갔다 쳐도 397만 원 예, 올랐을 400 때는. 올라갔는데 400 이상 버는 사람 몇 프로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얼마 음. 없어요. 한 20% 정도 되나요? 20, 음. 30%? 이게 다 맞벌이 해가지고 벌충하는 거지. 굉장히 음. 낮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만 가져도 상위 10% 안에 들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음. 살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음. 근데 이걸 벗어나려면은 뭔가 굉장한 형태의 인적인 쇄신이나 조직 쇄신이나 이게 이제 운동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어디 태극기 집회에 그냥 젊은 애들 좀 보인다고 그냥 젊은 애 보수가 됐다는 식으로나 이야기하고 후리편 늘어났어요라고 이야기하면은 현실에 전혀 안 맞는 이야기만 돼버리는 거죠. 현실을 안 보는 것 그럼 같아요. 그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문화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에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는 네. 그런 부분하고 연결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네. 되려 그러면 아까 노력으로 얘기로 인해서 뭐 내가 서사를 사회를 네. 서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당에 많이 들어오고 직업 정치인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지? 저는 이게 네.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차이에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결국 있죠. 네.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은 이 사회적 불평등에서 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거든요. 즉 불평등을 자연스럽고 불가피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게 보수적이고 네, 그렇죠. 불평등은 나쁜 것이니까 되도록 줄여야 한다는 게 이제 진보 쪽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거 불평등에 대한 거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경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경쟁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이기고 올라가는 엘리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 전체적인 부를 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럼 사회적 약자까지 그 부의 낙수 효과가 갈 것이라는 게 이게 보수의 입장이고, 진보에서는 그것과 좀 다르게 그 부의 정의로운 부의 재분배에 더 정치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진보 쪽의 입장이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지금 경쟁에 대해서 너무 지쳤잖아요. 한국 그렇죠. 사회가. 네, 네. 이 경쟁으로 인해서 너무 다들 그냥 그 불안하고, 이번에 그 헬조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날카로워져 있어요. 예, 사실은. 그렇게 네.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진보 정당 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자산 위주 사회가 된다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죠. 포인트다. 그 자산 위주. 국힘의 그 자수성가한 기업가 국힘 오나요? 생각해 보시면 자수성가한 저도 그 사람 점에는 국힘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안 가요. 자수성가하지 않은 사람만 국힘에 있습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민주당에 가죠.
왜 민주당 대다수가 국힘의 그렇죠. 가치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그냥 자산가, 건물주.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을 폄하할 수가 없는 게 왜 민주당에 불만을 가진 사람 국힘에 안 가고 이준석에 열광하느냐. 결국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보수죠. 예, 그 예. 오 작가님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보수의 이야기죠. 음. 근데 국힘이 그런 보수적 가치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도 없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영역이 점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코스피 이야기하고 사회적 이동성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점점 잠식당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작가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 댓글 반응을 좀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되게 생각이 비슷한 게 뭐였냐면, 뼈를 때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보수가 계속해서 이제 이 나라가 파란색으로 물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냥 되게 겉표면적인 얘기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용을 하고 뭐 계엄을 하고 탄핵을 하고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이면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은, 특히나 젊은 층에서는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위해 정치해줄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그 대안을 국민의힘에서는 내놓지를 못했고 내놓을 생각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뼈 맞은 분들 계시는 것 같고, 저도 좀 뼈를 맞은 것 같고. 그리고 조기동 네. 작가님 말씀하신 대목 중에 또 네. 저는 이제 거기 지금 계엄 이후에 윤석열을 지키고 탄핵을 반대하겠다고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겠다면서 서부지법에 난입한 몰려가고 사람들. 난입한 사람들이 네. 전환길 집회 이런 네. 데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는 이유로 이게 우리 2030이 이제 보수화가 되고 있다는 걸 그렇지, 이거를 그렇지. 마치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처럼, 이거 큰 오해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한국에서 그 극우냐 아니냐를 따지는 가장 그 선명한 기준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인 그렇지. 것 무슨 같아요. 생각이냐. 예, 예. 네.